춥고 따갑고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되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커플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공주를 라이딩 다녀온 시리즈를 이어서 지금 세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 에피소드를 보셨던 분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죠. 지금 보시면은 점점 윈드실드에다가 물방울이 점점 많이 맺히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점점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처음에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겠거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 아직 하늘도 파랗게 맑아 있고 그래서 약간 지나가는 소나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금방 그칠 줄 알았던 비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것 같아서 다들 이제 약간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더 기다렸다 비를 피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계속 가서 대전으로 복귀를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다들 괜찮아서 계속해서 대전으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또 비가 또 잠시 주춤해서 조금 소강 상태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쭉 대전을 가면 되겠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비가 점점 더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윈드스크린에 물방울이 점점 쭈루루 떨어지고 있죠.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젖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 옷 상의 보이시죠? 지금 이게 거의 윗부분은 거의 다 젖어가고 있어요. 아직 이 뱃살이 있는 이 부분은 아직 좀 남아있는데 조만간 여기도 젖을 예정입니다. 물방울이 너무 따가웠어요. 네, 맞아요. 이 빗방울을 오토바이 타면서 맞으면 굉장히 따끔거립니다. 굉장히 따가워요. 그래서 이렇게 반팔을 입었었잖아요. 이 반팔 입은 데 보면 피부에 직접 물방울이 닿으면 엄청 따갑습니다. 뭐 목 같은데 이런 데도 맞으면 굉장히 따가웠어요. 그나마 이때 윈드실드가 좀 있던 상태라서 좀 덜했지 질주하면서 빗방울을 맞으면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비가 내리면 마음이 다급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속도를 더 올리면서 주행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거의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다급해지면 속도를 올리게 되는데 이 비가 내리면 도로가 젖어서 굉장히 미끄러워집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퀴가 4개라서 그나마 안정적이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진짜 얇은 바퀴 딱 2개가 지면에 닿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끄러운 바닥에서는 진짜 답이 없어요. 그냥 넘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를 그냥 맞고 그냥 홀딱 젖었으면 젖었지 괜히 비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과속하고 달리다가는 바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절대 주의하셔서 안전운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가 내리면 이 바닥에 있는 페인트 부분들이 더 미끄러집니다. 일반 아스팔트 이 검정색 부분보다 횡단보도라든가 이렇게 그려진 이 페인트 부분이 더 미끄러워져요.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저기서 까딱 브레이크 살짝 잘못 잡는 순간 그냥 바로 미끄러지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가급적 비 오는 날 주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엄청 폭우가 더 심해졌어요. 일단 비가 맞아요. 점점 더 내려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즉석에서 조금 더 상의를 한번 더 합니다. 이대로 더 갈 것인가 아니면 기다릴 것인가에 대해서 했는데 결국 두 팀으로 나뉘어졌어요. 이 비를 뚫고 대전으로 바로 계속해서 복귀한 멤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비를 피하고 나중에 비가 좀 그치면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메라도 더 이상 촬영할 수가 없어서 커버를 씌우고 일단 촬영을 종료한 상태예요. 자, 이제 그렇게 공주에 남았던 팀은 비를 좀 피하고 비가 어느 정도 그치니까 다시 출발을 했어요. 대략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오래 있었나? 1시간 정도 피했었던 것 같아요. 비가 생각보다 오래 내렸습니다. 잠시 지나갈 줄 알았던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큰 비가 내렸고 진짜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가지고 차들도 비상 깜빡이를 다 켜고 지나다닐 정도로 지금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주에 있는 어떤 육교 다리 밑에서 비를 피했었는데 육교 밑에 있어서도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서 피할 틈이 별로 없었어요. 공간이 별로 안 나왔어요. 당연히 오토바이들은 다 비를 맞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서 사람도 출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 맞아. 많이 받고 바퀴도 물에 잠기고 막 진짜 비 안 맞추려고 애지중지하면서 막 커버도 다 씌우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침수 차량 됐다고. 침수 차량. 뭐 비를 맞아도 오토바이는 굴러가긴 굴러갑니다. 뭐 어제 나중에 잘만 닦아주고 세차만 잘하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비를 맞힌다는 거는 오토바이한테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는 비 오는 날은 절대 운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린 날은 뭐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하늘이 너무 맑고 화창하고 구름도 뭉게뭉게 하얗게 피어올랐고 심지어는 쉴 때 막 매미도 울고 그랬었거든요. 완전 여름과 같은 날씨였었는데 복귀하는 순간은 이렇게 비가 와장창 쏟아졌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가라앉고 막 우울하고 그랬었어요. 우울했어? 조금 찝찝했지. 몸이 일단 젖으니까 피곤한데 피곤도 하고 피로도도 좀 쌓이고 갈 때는 너무 덥고 땀나고 햇빛 따갑고 한데 춥고 눅눅하고 그래도 그런 이런저런 경험을 한꺼번에 한 날이라서 재미는 있었어요. 추억이 맞아. 엄청 됐던 것 같아. 이런 때 아니면은 또 언제 비 맞으면서 달려봐. 그 뒤로도 없었죠. 진짜 지금 몸도 지금 다 젖어가지고 그래서 장갑도 벗었네. 젖어서 그래서 장갑도 젖어가지고 조작이 힘들어서 장갑도 벗었구나 이때. 하도 물이 쏟아져서 나 그 육교 밑에 있을 때도 헬멧 쓰고 있었잖아요. 맞아. 물이 막 쏟아져서 피했는데도 저희가 뭐 비옷이나 우산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 때는 아직 구입을 안 한 상태였어요. 원래 저희가 커브를 구매하면서 이제 나중에 비옷도 챙겨놔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위시리스트에 있었는데 이때 단체 라이딩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참여해서 갈지도 몰랐고 이날 또 당일날 날씨가 굉장히 좋았었고 그래서 방심하고 딱 갔다가 아니나 다를까 소나기를 맞았습니다. 아주 제대로 맞았죠, 비를. 여름에는 소나기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여름철, 장마철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비옷 같은 거 간단하게 챙기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는 언제 어떻게 쏟아질지 모릅니다. 저희도 막 일기예보를 미리 다 확인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보상으로도 큰 어떤 뭔가 비 소식이 없어가지고 날씨도 좋겠다 해서 나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예보가 갑자기 오후에 바뀌면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전으로 가는 길에 점점 또 빗방울이 더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전으로 출발했던 분이 연락이 왔는데 비 안 맞고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 먼저 이 비속을 뚫고 계속해서 질주를 하셨던 분은 이 비보다 먼저 빨리 가셨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이제 날씨가 맑아졌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먼저 갔었어야 되는데 비가 넘어와서 당황해서 좀 쉬었던 게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저희가 뭐 커브를 지금 길들이기 하는 시기였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일단 너무 과속해서 이제 속도를 내서 우리가 달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직 커브에 몸이 적응이 좀 덜 된 시기였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 운전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빗속을 뚫고 빨리 가는 거를 포기하고 일단 비가 완전히 그치고 지나간 다음에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었었죠, 저희는. 길이 안 좋아서 그랬나 저기가? 지금 비상 깜빡이를 켠 이유는 비가 조금 더 갑자기 많이 내려서 굉장히 좀 도로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위험하니까 뒷차한테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비상 깜빡이를 켰고 실제로 비도 계속 더 내려서 앞에 시인성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비상 깜빡이를 켜서 주행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급작스러운 비가 많이 내렸을 때는. 진짜 이날 비를 실컷 맞았습니다. 아주 신나게 맞았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아래쪽까지 다 젖었습니다. 아주 녹색이 진해져 버렸죠. 그래서 일단 저 앞에 하늘은 맑았는데 왼쪽 편에는 먹구름이 잔뜩 하죠. 그래서 비도 계속 내리고 그래서 비를 더 피하고 갈까 생각을 해가지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더 갈지 말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지금 상해하는 도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상해하는 도중입니다. 근데 앞에는 맑아서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서 빨리 가자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저쪽은 놔둬야지. 대전 쪽은 맑은 것 같으니까. 뭐야? 뭐야? 왜 저래? 뭐라 그런 거야? 다시 아니 되돌려야 돼. 추워서 그런가? 몸 푼거 아니야 그냥? 뻐근해서. 힘들다고 징징대는구나. 뭐라고 해? 힘들어 이러잖아. 그래? 진짜 힘들었어. 비가 너무 아팠어. 막 너무 날 때렸어. 비가 비한테 엄청 쳐맞았지 전날. 진짜 아무래도 몸이 이제 젖어 있으면 몸 움직임이 둔화가 되니까 바이크 움직일 때도 운전할 때도 체력 소모가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맑은 날 주행할 때보다는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거리도 좀 있어서 한 몇십 분 동안 주행만 하니까. 맞아. 몇 시간 거리지 대전에서? 한 시간 걸렸을까? 1시간 정도 40분? 걸리지 보통. 대전에서 공주까지 한 시간 정도 잡아야 되니까.
또 다시 출발. 어쨌든 저쪽은 맑은 하늘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에 진입을 할 때는 평소 혼자 다니는 것처럼 쓱 틈나서 쓱 진입하려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뒷사람들이 같이 충분히 안전하게 들어올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일 뒤에 있는 꼬리에 있는 사람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차들이 완전히 다 지나가고 이렇게 빈 공간이 충분히 있을 때 진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야 되는 거였구나. 누리는 뭐 나랑 둘이서 다닐 때도 자꾸 오빠가 안 와. 저래서 오빠가 자꾸 끊겼구나. 그치, 날 생각 안 하고 혼자만 쑥쑥 들어가니까 그러지. 아유, 버릇이 돼서 그걸 좀 생각해둬야겠다, 여유있게. 그치. 항상 라이딩을 할 때는 같이 다니는 사람하고 그냥 하나의 몸체처럼 생각을 해서 차선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유있게 항상 해주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맑아진다. 비 그쳐가네. 지금 윈드실드에 점점 물방울이 더는 생기지 않는 걸로 봐서는 비가 점점 그쳐가는 상황입니다.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여기 하늘 보시면 진짜 한쪽은 완전히 쨍하게 맑은데 한쪽은 완전히 먹구름이에요. 진짜 와,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제 그 현충원로를 따라서 이제 거의 대전에 진입할 때쯤에는 진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어요. 그 땅만 조금 더 젖어 있는 상태였고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월드컵 경기장이 보이는데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편의점 들려서 따뜻한 거 마시고 갔죠. 따뜻한 거를 마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희 집 가는 길 쪽에는 제가 제일 선두를 서서 복귀를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차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이 교통 흐름을 같이 타주는 게 좋아요. 오토바이라고 먼저 너무 칙칙칙칙 이제 껴 들어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양보할 땐 이렇게 양보를 해주고 이렇게 한 사람씩 순차적으로 교대로 차량 진입을 하게끔 해주면서 진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마치 자동차 운전을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양보할 건 양보해주면서 운전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하필이면 딱 러시아 시간에 걸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차도 맞아. 엄청 밀리고 와 여기 이날 정말 여러모로 장난이 아니었네. 스펙타클한 하루였지 진짜. 그리고 이날이 내 평소 움직임보다 한 3-4배는 많이 그죠? 움직였지. 너무 일정이 나의 과도한 일정이었어요. 그래도 즐거워서 힘든 거에 비해서는 좋은 추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맞아. 재미있었어요. 힘들어도. 진짜 재밌는 추억거리가 많이 있었지. 그 단체로 그 열 맞춰서 우르르 달릴 때 그때 진짜 너무 재밌었고 맞아. 엄청 신났죠. 진짜 혼자 다닐 때랑은 좀 맛이 다릅니다. 단체 라이딩 하면 한둘 우리 둘이 다닐 때랑 혼자 다닐 때는 그냥 그러니까 이 바이크 조용했는데. 라이딩 하는 그 즐거움을 같이 달리는 사람이 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도 집에서 충분히 볼 수 있지만 굳이 영화관 가서 보는 이유가 같이 관람객 가는 그 관객들이 같이 같은 거를 보면서 공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 있잖아요. 아 같이 공연 보고 뭐 이런 것도 같은 심리인가 보네. 그치. 진짜 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되게 엉키게 만들어진 도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공주에서 대전 왔던 시간과 이 대전에서 유성에서 우리 같은 대전 안에 집까지 가는 시간이 비슷해가지고 맞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아무튼 이렇게 꾸역꾸역 러시아워를 뚫고 복귀길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내에 어느 정도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제 누리가 길을 좀 잘 아는 익숙한 길이라서 여기서부터는 누리가 앞장서가지고 복귀길에 올랐습니다. 원래 지도 같은 것도 잘 안 보고 약간 길치 비슷듯? 관심이 없으니까요. 근데 오토바이 탄 뒤로는 강제적으로 길을 외워야만 돼요. 맞아. 우리가 아직 핸드폰 거치대도 없고 핸드폰 보기도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좀 길을 이제 한번 지도 한번 보고 외운 다음에 가게 돼서 저절로 지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길을 많이 알게 되는 강제적으로. 저 역시 길을 잘 아는 게 아니라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거든요. 저기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도. 그래서 심지어는 내비를 켜고 나서도 길을 헤매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만큼 길치인데 오토바이 타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항상 출발 전에 어떤 목적지를 검색을 해서 루트를 어느 길을 타고 어떻게 가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같이 미리 그려보는 습관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래도 항상 가다 보면 중간에 헤매게 되는 경우는 종종 많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오토바이 타면서 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머리를 쓰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하면 최단 거리로 갈까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그렇고 여기서 저기에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전에는 그냥 가만히 차 타면 알아서 운전해서 가고 내가 길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못 느꼈는데 지금은 그냥 생각 없이 살아온 시간이 길었잖아요. 이 지역에 살면서. 그래서 이 지역에 어느 길이 있는지를 잘 몰랐다면 오토바이를 탄 뒤로는 내가 사는 곳의 지역의 길을 더 많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사는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해서 그 힘든 다사다난했던 공주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3편으로 이제 나눠져서 올라갔는데 그만큼 이날의 추억거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아주 재미난 추억을 되새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그럼 이만 안녕히 끝.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또 와요. 안녕. 안녕.